2003년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시작됩니다. 자, 근데 이게 사건의 시작이라는 거죠? 2003년 2월 19일 60대 노모와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포항의 한 파출소로 찾아옵니다. 저희 딸이 연락도 안 되고 집에 들어오질 않는데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이거 아무래도 그 지하철을 탄 것 같은데 제발 제 딸 좀 찾아주세요.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즈음에 대구뿐만이 아니라 경북, 이 경상도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잠깐이라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엄청 불안해하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셨을 거고 신고를 하러 오셨던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성의 어머니와 함께 신고를 하러 온 남성이 딸과 함께 살고 있던 남자친구였습니다. 전날인 18일에 대구에 지하철 화재 사건이 났다는 뉴스를 본 남자친구가 놀라서 어머니를 찾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본가에 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고요.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전화기도 꺼져 있었던 게 벌써 3일째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여성이 사라진 건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예, 그 신고 3일 전인 2월 16일 오후 9시쯤 야간 근무를 나가기 전에 인사를 나누는 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인 남자친구는 그 야간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6시쯤 집에 왔다고 했고요. 보통이면 집에 있을 시간인데 여자친구가 집에 없더랍니다. 주차장에 차도 없길래 아침 일찍 출근을 한 줄 알고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일어나 보니 그때까지도 집에 오지 않았어. 전화를 해봤는데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 남자친구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던 그 시점에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하던가요? 짐을 싸서 나간 거면 심각하게 여겼을 텐데 여자친구가 타고 다니는 차만 주차장에 없었고 집안은 평소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짐도 안 챙기고 차만 가지고 나갔다. 차를 가지고 나가서 외진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면 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툰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전화기도 꺼져 있고 집에 오지도 않아서 여자친구가 본가에 말 못할 상황이라도 생긴 줄 알았다고 그래 말했고요. 그러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 여자친구 그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본가에서도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듣고 어머니랑 급히 파출소로 신고하러 온 상황이었습니다. 아, 진짜 대구로 간 건 아니었나요? 근데 대구를 갔다고 해도 차를 가지고 간 사람이 지하철을 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그렇네요. 네. 전화가 꺼지기 전에 마지막 위치, 마지막 기지국은 어디로 나왔어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전화를 끈 건지 16일 밤 9시쯤 집 근처에서 휴대전화가 꺼진 상태였습니다. 혹시 차량이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이 됐나요? 당시 차량 번호로 그 이동 동선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포항 일대를 돌아다니던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대구 쪽으로 간 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나서자마자 전화기가 꺼졌고 그리고 포항을 한참 돌아다녔고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행적이 끊긴 거잖아요. 어느 순간 행적이 끊기고 네. 일단 어머님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대구 지하철 참사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대구에서 지하철을 탔다면 카드를 썼을 것 같은데 그건 확인이 된다요? 카드를 쓴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던 사람은 없었나요? 그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뭐 평범했는데 조만간 남편이랑 애를 데리고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지? 그렇죠. 가출할 이유가 없었던 여성이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에서 생활 반응까지 확인이 되지 않자 이 사건은 곧 강력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강력으로? 맞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두고 가족, 남자친구, 친구, 지인, 동료들까지 사라진 여성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조사했습니다.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없었고 큰 돈을 빌릴 만큼 뭐 채무 관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잖아요.
남자친구의 얘기에 따르면 다투거나 한 일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남녀 관계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마지막에 본 사람이기도 하고 네. 지인들이 둘 사이를 어떤 식으로 봤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지인들의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 좋을 들어봐야 것 같은데요. 되니까. 다정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2년 전에 소개를 해줘서 두 사람이 만났거든요. 실종자의 부모님도 두 사람이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친구의 행적 16일 밤부터 남자친구의 알리바이는 확인이 됐나요? 포항 시내에서 야간 근무를 한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오후 늦게까지 집에 있었던 것도 기지국 위치로 확인이 됐고요. 그날 밤에 그 집에 제사가 있어서 다녀왔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았고요. 또 여자친구에게 어디냐 연락이라도 남겨달라고 문자를 계속 남기고 전화도 여러 번 했더라고요. 저희가 그 신고 전까지 남자친구의 알리바이를 모두 확인했는데 의심할 만한 행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종적을 감춘 지 한 달하고도 3일이 지난 3월 19일 꺼져 있던 여성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켜집니다. 어머. 한 달하고 3일 지난 후에 달이 넘어서요? 핸드폰이 켜졌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켜졌어요. 와, 그럼 빨리 그 휴대전화가 켜진 위치부터 찾아봐야 되겠네요. 어디였나요? 경주였습니다. 경주?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몇 차례 걸고는 또 바로 전화를 껐습니다. 경주 포항은 되게 가까운데요. 가깝죠, 가깝죠. 네. 어디로 전화를 한 건가요? 지역 번호나 통신사 국번도 없이 뒷번호 7자리만 눌러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물론 통화 연결은 안 됐고요. 비슷한 번호로 몇 차례 전화를 걸고 전화를 끈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혹시나 앞자리 번호를 넣어서 전화번호를 확인해 봤지만 전화를 건 곳이 아예 없는 번호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의심스러운 것은 범인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한 수를 둘 필요가 사실 없어요. 피해자의 휴대폰을 쓰는 거는 대부분 중간중간 생활 반응을 보이면서 수사팀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들이 나타나는 경우에서만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일단 한 달이나 지났잖아요. 네. 한 달이나 지난 상황에서 차라리 휴대폰을 버리는 게 낫지 중간중간 그걸 켜가지고 지금 현재의 위치가 노출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런 위험수를 둘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전화기가 경주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지국 인근을 수색하던 형사님들이 사라진 여성의 흔적을 또 하나 찾아냅니다. 바로 여성이 집을 나설 때 함께 사라졌던 차. 여성의 차량이었습니다. 아하. 그럼 이제 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야, 이상한 전화를 걸었던 그 인근에 차까지 발견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그 발견한 여성의 차가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여성의 차량이 발견되면서 수사팀은 또 혼란에 빠집니다. 어떻게 됐길래 그러지? 하얀색 차량이에요. 그냥 도로변에 길가에 주차가 된 거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고나 뭐 그런 게 접촉사고 같은 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길가에 주차된 차로 보이죠. 네. 근데 이게 차량 내부예요? 네. 아이고, 뭐야? 그거는 뭐 빵 부스러기예요? 군것질하고 뭐 과자나 뭐 부스러기들 차 안에서 먹고 자고였나? 좀 지저분하죠. 어? 이건 또 뭐죠? 저게 낙서거든요. 에? 부대장, 대장. 처음 구한 사람.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뭐 아이들이 써놓은 건가? 네, 이거 아이들이 낙서한 거 아이들이 같거든요. 글씨 같기도 한데. 참 혼란스럽다. 어머, 또 이게 트렁크인데요. 짐이 이렇게 이게 많지? 또 뭐야? 약간 쓰레기로도 보이죠. 네. 일단 막 집어넣은 것 같아요. 아니, 왜 발견하고 혼란스러운지 알 것 같아요. 이제 뭐 알겠죠. 네. 차만 보면 그 상당히 오래 방치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인근 주민들 말로는 대략 한 달 전부터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차를 확인하러 갔을 때 차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 시트에 발자국도 많이 찍혀 있고 여러 사람이 차에 드나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려 있었다고요? 아, 그냥 한 달 전부터 있었다고 하면 이게 차가 발견된 게 3월 19일이었고 실종된 게 2월 16일이면 한 달 전.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여성분이 사라졌던 시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누가 남의 차에 함부로 들어가서 저렇게 막. 근데 혹시 그럼 저 낙서랑 그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는 설마 그냥 열려 있으니까 차가 동네 꼬마들이 거기서 뭐 장난치고 놀고 아지트 삼아서 막 했을 그랬나? 수도 있거든요. 그랬나? 네, 맞습니다.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휴대전화도 아이들이 그냥 막 누른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결국 사라진 여성이 휴대전화를 킨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차 안에서 아이들이 그 막 놀고 막 했으니까 지문이나 DNA 같은 것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예, 1차 감식을 했지만 차량 내부에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사라진 여성과 이 동네 아이들의 지문이 막 뒤섞여 있었는데 남자친구 지문도 같이 나와서 확인해 봤더니 이 차를 그 남자친구도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저희가 차량을 경찰서로 가지고 와서 여성분의 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게도 보여줬는데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다고 했고요. 트렁크에 짐도 직업이 방문 교사다 보니 관련된 교재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게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형사님은 이 사건이 어쩌면 명령 유죄로 남을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수사팀에게는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요? 왜 3일밖에 안 남아요? 왜 3일밖에 안 남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저희가 그동안 수사를 하면서 가장 의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리바이도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남자친구란 얘기예요? 남자친구요? 맞습니다. 남자친구입니다. 여성이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었고 또 마지막으로 여성을 본 목격자는 남자친구 뿐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의 알바이가 진술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어쩌면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알리바이가 정확한 것. 그것이 오히려 의심이 되는 부분이었다. 아니 그러면 범행을 언제 어떻게 저질렀다는 거죠?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진짜 그러게요. 게다가 아까 3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 남자친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왜 3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마침 어쩌면 범행 현장일지도 모를 장소가 3일 후면 완전히 사라질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범행 현장일지도 모르는 곳. 뭐 남자친구가 집을 뺀 건가? 같이 살던 집? 네, 이사를 간다든지. 아, 형사님들이 차를 찾았다는 소식까지는 어쩌면 들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은 그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하네요. 남자친구가 집을 뺀 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살던 집이 계약 만료가 되면서 여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부모님이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3일 후면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여성의 부모님이 정리한 거라면 그러면 그거는 남자친구가 그건 일부러 일부러 만들어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쵸, 도망가려고 뭐 꾸민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집은 전에도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그 사건을 받고 가장 먼저 집부터 확인을 했는데 한눈에 의심이 생길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가구가 새로 바뀌었거나 덕지를 새로 바꿨으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당시엔 단순 가출로 신고됐고 범죄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집을 무작정 감식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야, 근데 이거 남자친구라고 한다면 너무 좀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대구 지하철 참사 그 뉴스를 보고 여자친구 어머니를 찾아갔다고 했으니까. 네. 그것까지 계획을 한 거라면
너무 끔찍한 일이죠. 네. 아 그러면 이거 진짜. 오. 가장 중요한 건 3일 후면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서 더 이상 수사를 하기도 어려워질 그 집에서 뭐가 나왔나요? 집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어머. 화장실 바닥 타일 모서리 이 네 군데에서 아주 미세한 혈흔 반응이 나왔어요. 아주 극소량의 혈흔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열심히 청소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이제 그 정도 미세 혈흔은 화장실에서 뭐 코피를 흘리거나 상처가 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다량이 아니고 뭐 극소량이다 이러면 생활 공간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혈흔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네요. 이거는 증거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타일의 그 혈흔 반응을 보니까 이 정도로 청소를 한 거면 세면대에서 분명 무언가를 닦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뭐 보이지 않는 뭐 배관이나 그렇죠. 이런데 뭔가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 세면대 배관을 분리해 봤더니 배관이 완전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배관에 남아있을 혈흔이 흘러내려가면서 남은 흔적들이 있을까 봐 청소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도 현장에 수없이 많이 가봤지만 배관까지 이렇게 청소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럼 남자친구가 범인이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시신을 어디로 옮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완벽하게 짜여진 3일 동안의 알리바이는 대체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옮겼다는 거죠? 그 저희는 저 여자친구의 차량을 이용해서 시신을 옮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차량은 1차 감식에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차량에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2차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그 조수석, 운전석, 뒷좌석까지 모두 철저하게 재감식을 진행했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 아까 그 지저분한 트렁크요? 예. 거기 짐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시신을 거기다 넣었으면 짐이 다 이렇게 눌리거나 뭔가 이렇게 그런 흔적이 남을 것 같은데. 그런 흔적은 없었던 것 네.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렁크에서 혈흔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트렁크를 비우고 시신을 싣고 이동해서 유기를 한 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짐을 실어 놓았다 이렇게 그 전개가 되겠죠. 짐 위에다가 여자친구를 실으면 짐이 눌릴 수 있으니까 짐을 빼고 여자친구를 놓고 그 다음에 처리한 후에 다시 짐을 어지럽혀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짐을 가득 실어 놓으면 차가 발견이 되더라도 여기에 사람을 싣고 유기할 수는 없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위장을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보여지는 거죠. 아니 그렇게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평소 짐을 어떻게 싣고 다니지를 알고 있으니까 비슷하게 위장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야, 거기까지 가면 정말 오늘 또 잠 못 자는데 이거. 설마 트렁크에서 뭐가 나왔나요? 그 트렁크에 짐을 하나씩 빼면서 그 루미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바닥에 볼 때쯤 구석에서 혈흔 반응이 보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위장을 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 트렁크 시트를 뜯어냈습니다. 그 하부에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트렁크에서 발견된 피와 욕실 타일에서 채취한 혈흔을 국가수에 맡겼고 모두 사라진 여성의 혈흔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우. 참. 근데 대체 신고 전까지 알리바이를 어떻게 주장한 거죠? 언제 시신을 유기했단 말입니까? 알리바이가 너무 촘촘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수사팀은 남자친구를 경찰서로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하러 온 이후죠. 19일 이후의 행적을 묻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쩌면 그 이후에 시신을 옮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두 가지 경우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동했을 가능성. 또 다른 하나는 만약 19일 이후 시신을 유기한 거라면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행적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나 지난 행적을 막 써내려가는 겁니다. 지켜보다가 제가 갑자기 네 그날 경주 왜 갔노? 라고 물어봤습니다. 갑자기요? 네. 그냥 네 그날 언젠지는 얘기하지 않고. 경주에 간 걸 내가 알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던지신 거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요? 눈이 커지면서 진짜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찔러봤습니다. 네 배관 청소까지 했대. 깨끗하더라. 그러면서 현장 사진을 한 장씩 눈앞에 깔았죠.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 대참사를 이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쁘네. 그러니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거기부터 출발한 게 그 참사 보고 좀 난리가 나는데 그거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전 국민이 다 슬퍼하고 거기에 다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 아니 이유가 뭐였답니까? 당시 야간 근무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카드값이 모자란다고며 빌려달라고 해가 싸움이 커졌는데 그게 몸싸움으로 이어져서 여자친구를 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넘어지면서 현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했고요. 깨어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서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집에 있던 아령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했습니다.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말하던가요? 예, 경주에 있는 그 폐 공장에 유기했다고 해서 바로 데리고 폐 공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시신의 일부분만 남아있었거든요. 왜? 일부만요? 그럼 훼손하고 막 토막내고 그 그랬다는 와중에 거예요? 훼손을 했어요? 불에 탄 시신의 일부만 남아있었습니다. 물에 타요? 예, 라이터용 휘발유를 준비해갖고 태우면 하장하듯이 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신이 차가처럼 타지 않자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 일단 포항으로 왔다가 며칠 후에 다시 가서 미리 준비한 살포대에 남은 시신을 담아가지고 경주 야산에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수색을 했고 남은 시신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너무 끔찍하다. 충격적이었던 건 부검 결과였습니다. 피해자는 아령에 맞아서 사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에? 아니었어요? 아니 그럼 혹시 아령에 맞았을 때는 혹시 살아 있었던 건가요? 아우. 사망 원인이 뭐였습니까? 아령으로 가격한 두개골 충격은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고요. 아령으로 가격한 후에 흐르는 피를 막으려고 범인이 옷과 비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후 꽉 묶었습니다. 피해자가 묶여진 상태로 오래 방치돼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인 입장에서는 지금 아령으로 공격을 해서 그 정도 됐으면 사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가 흐르니까 그거를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비닐로 이제 얼굴을 감싸 놓은 거잖아요. 이거 살아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자친구를 트렁크에 넣고요. 인적이 드문 공터에 차를 내버려 둔 채 19일까지 방치했다고 합니다. 19일이면 피해자 여성의 어머니와 같이 실종 신고한 날 아니에요? 신고한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19일 날 오후 5시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파출소에 신고를 한 후 밤 10시에 경주 폐공장으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징역 17년 선고받았습니다. 분노가 터질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건